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치 해석 4장 선형 시스템 풀이에 대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장 구성을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연립 선형 방정식을 이제 행렬로 표현하는 방법 간단하게 지난 시간에도 다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한 행렬과 그 행렬 계산하는 방법을 좀 배워보고요. 그 다음에 이 연립선형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다이렉트 메소드라고 얘기를 해서 직접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터레이티브 메소드라고 해서 반복법이 있습니다. 물론 직접 다이렉트 메소드와 그다음 이터레이티브 메소드는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직접법의 대표적인 가우스 소거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고 반복법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초적인 자코비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복법인 경우에는 우리 매틀랩 프로그램에서 내장 함수로 굉장히 많은 함수들이 있어서 그 함수들을 소개하고 적용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립선형 방정식의 풀이를 한번 살펴보면은 연립선형 방정식이 다음과 같이 n개의 함수가 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n개의 방정식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 이 n개의 방정식에서 미지수가 x1, x2, x3 그리고 xn까지 존재를 하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구하는 거는 x1에서부터 xn까지 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실질적으로 풀 때는 저희가 그 손으로 풀 때는 가간법을 이용해서 계산을 했었는데 이러한 가간법을 풀지 않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직접법과 반복법을 이용해서 풀 겁니다. 그래서 이걸 컴퓨터로 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행렬 형태로 데이터를 변환을 해줘야 되고 그때 행렬 데이터 A 행렬, X 행렬 이꼴 B 행렬 요렇게 이제 나타내지게 되는데 이 A 행렬과 B 행렬의 데이터만 알면은 바로 X 행렬을 구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A 행렬은 이때 이제 개수 행렬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B 행렬은 우변 벡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X행렬은 이제 AX 이퀄 B라고 해서 A가 만약에 인버스가 존재를 한다라고 하면은 X라고 하는 것은 A의 인버스 매트릭스의 B 행렬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할 때 X 행렬은 결국에는 A 행렬과 B 행렬만 알면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을 계산하기 위해서 원래는 이제, 보통 이제 손으로 풀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크레머 법칙인데, 이 크레머 법칙은 지난 시간에 소개를 했던 것처럼, 계산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매우 비효율적인 해법이기 때문에, 이러한 해법을 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수치 해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엄밀 해법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지난번에 가간법, 역행렬을 이용하거나, 크레머 법칙을 이용해서 이렇게 계산을 했었는데, 수치해법 중에서는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면 크게 직접법과 반복법. 그래서 직접법에서는 가우스 소거법, 가우스 엘리미네이션 메소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가우스 조던법, 그 다음에 엘류 분해법 이런 등등이 있는데 이러한 법칙을 물론 알면은 당연히 좋습니다. 엘류법이라든지 가우스 조던법 이런 것들을 알면 좋지만은 어차피 우리가 함수를 쓸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보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가우스 엘리미네이션 메소드를 우리가 배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반복법에서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바로 자코비법입니다. 자코비 반복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가우스 시델법, 그 다음에 이완법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는 더 많은 어떤 논문들이 많이 발견이 돼서 거기에 따라서 매틀랩 내장 함수들이 굉장히 많아진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자코비 반복법을 통해서 반복법이 계략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방법들에 대해서는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걸로 교재를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직접법과 반복법을 이제 소개를 시켜 드릴 건데요.
직접법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법이 있냐? 자, 직접법은 사실은 엄밀해법이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근데 엄밀해법을 계산할 때 어떤 특정적인 절차를 잡아가지고 그 절차에 맞게 알고리즘으로 고안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직접법을 실제로 계산하면은 엄밀해법이랑 오차가 거의 없이 거의 일치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행렬의 크기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손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알고리즘을 통해서 컴퓨터로 계산했을 때 약 5000 바이 5000 정도? 그냥 제 경험입니다. 이거는 뭐 특정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한 1000 바이 1000 정도는 직접법으로 계산해도 뭐 크게 뭐 이렇게 느려지지 않게 요새 컴퓨터에서는 그렇게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 맥시멈 5000 바이 5000 정도 되고 한 10,000 바이 만이나 한 3만 바이 3만 정도 되면은 이 직접법을 뭘 계산을 하되 병렬 연산을 뭐 같이 겸용해서 쓴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GPU를 통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을 또 그런 방법을 같이 활용을 해줘야 됩니다. 어쨌든 이제 뭐 원코어 PC 같은 경우에는 5000 바이 5000 정도가 가장 맥시멈인 것 같고 장점은 아무래도 엄밀해법의 절차를 그냥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오차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단점이 좀 있으면은 행렬의 크기가 반복법에 비해서는 좀 제한적이고요. 연산 속도가 매우 늦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한 뭐 한 10 바이 10 아니면 20 바이 20 정도의 10 바이 10 아니면은 뭐 100 바이 100 정도의 연립방 정식은 그냥 컴퓨터로 그냥 직접법으로 풀면 되는데 그 이상 연산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뭐 구조적으로 이제 CAE를 좀 사용하신다라든지 아니면은 유체역학에서 CFD를 이용하실 때는 직접법으로 계산하는 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은 이제 반복법을 통해서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자, 반복법은 영어로 이제 인터랙티브 메소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떻게 계산하는 방법이냐면은 행렬의 수렴성을 이용해서 초기값을 먼저 예측을 하고 나서 근사값을 수렴성을 통해 가지고 반복적으로 계산해서 나타나는 그런 수치의 해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접법은 엄밀히 말하면 수치 해법은 아니고 그냥 알고리즘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반복법은 정말 수치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적용 가능한 행렬의 크기는 이제 만 바이 만, 다 이상이 전부 다 가능하고, 장점은 아무래도 큰 행렬을 연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지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 행렬로 계산할 수 있고, 이러한 반복법도 마찬가지로 병렬 연산과 GPU를 이용해 가지고 같이 겸용해서 사용하시면 굉장히 큰 매트릭스를 연산하는데 유용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굉장한 단점이 있는데 오차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오차를 줄일 수 있도록 어떤 뭐 일련의 방법을 또 써 주셔야 되고, 이런 오차는 아무래도 우리가 배웠었던 근사 상대 오차, 이걸로 모니터링을 해서 줄이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법은 또 수렴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적인 경우에는 이러한 메소드를 써야 돼, A라는 메소드를 써야 되고, 또 이런 형태는 B 메소드, 또 다른 형태는 또 C 메소드를 써야 된다. 약간 이런 좀 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절대적인 뭐 완벽한 수치해법은 전혀 없어요. 수치해법은 전혀 없고, 이런 행렬의 형태에 따라서 좀 메소드가 좀 달라지는 그런 좀 단점이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형 방정식을 풀기 전에 우리가 컴퓨터로 풀 때는 우리가 개수 행렬과 해 벡터, 그다음 우변 벡터로 만들어서 풀어야 되는데 다음 밑에 있는 것처럼 A 행렬, 개수 행렬, 그다음에 X 해 벡터, 그다음에 우변 벡터를 계산해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해 벡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임의로 만들어 주는 게 아니고 아마 매틀랩에서는 X에다가 A에 원화 표시에 백슬러시에 B, 아마 요렇게 아마 쓰셨을 겁니다. 그래서 A에 인버스를 계산한 B가 이제 X로 이제 대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때 원화 표시가 뭐냐면은 이게 바로 가우스 소거법의
완벽한 가우스 소거법은 아닙니다. 가우스 소거법을 활용한 어떤 매틀랩의 특유의 그냥 계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우스 소거법을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적으면은 이제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할 거는 이제 가우스 소거법을 물론 이제 이 내장 함수를 쓰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는 우리가 내장 함수를 뭐 직접 만들어 보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시간도 한번 비교 한번 해볼 거고요. 자, 그래서 이 가우스 소거법을 계산할 때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게 확대행렬입니다. 사실 컴퓨터로 계산할 때는 확대행렬을 쓰지는 않는데, 우리가 손으로도 가우스 소거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확대행렬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줍니다. 자, 확대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개수행렬과 우변 벡터를 붙여주는 거. 그리고 개수행렬의 우변 쪽에다가 우변 벡터를 붙여줘서, 이제 원래는 이제 A 행렬 같은 경우에는 n by n 행렬이 되는데 이 확대 행렬 같은 경우에는 n 플러스 1 by n 행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확대 행렬을 통해서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은 직접법으로 우리가 활용을 하는데 이 직접법도 사실은 방법이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직접법에서 어떻게 또 나뉘냐면은 자, 역행렬을 구하지 않고 해벡터를 계산하는 것과 역행렬을 구해서 해벡터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역행렬을 구하지 않고 해벡터를 계산하는 거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계산 속도가 매우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계산 속도를 저해하는 원인은 역행렬을 계산하는 거예요. 이 역행렬을 계산하는 게 여러분들이 물론 고등학교 때도 배웠었고 대학교 1학년 때도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셨겠지만은 역행렬을 계산하는 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지지난 시간에도 크레머 룰을 이용해 가지고 계산할 때도 계산량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래서 디터미너트를 계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린다라고 해서 그러면은 역행렬을 구하지 않고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 그 방법이 바로 가우스 소거법과 엘류법입니다. 자, 가우스 조던법은 역행렬을 구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해서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계산 속도는 좀 낮아집니다. 근데 이게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역행렬을 반드시 구해서 계산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반드시 존재하니까 어쨌든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직접법 중에 뭘 배울 거냐면 가우스 소거법을 배울 거예요. 자, 그런데 가우스 소거법을 배우기 전에 가우스 소거법은 뭐 간단하게 말해서 나중에도 소개시키겠지만은 후진 대입법과 전진 소거법의 조합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어떤 메소드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 두 개를 조합해서 가우스 소거법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먼저 후진 대입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백워드 서브스티튜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언제 많이 쓰이냐? 상삼각행렬을 계산할 때.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이제 방정식이 3개인데 첫 번째 방정식, 두 번째, 세 번째라고 했었을 때 두 번째 방정식은 이 앞에 이제 개수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0 곱하기 x1으로 쓸 수 있죠. 자, 세 번째 식은 0 곱하기 x1 플러스 0 곱하기 x2 마이너스 4의 x3에 equal 4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경우 그래서 이 대각행렬 그래서 우리가 개수 벡터를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그랬을 때 상삼각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대각성분 위로 성분만 있는 거고 대각성분 밑으로는 다 0인 성분으로 있는 거.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후진 대입법을 통해서 x1, x2, x3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계산을 하냐? 자, 맨 밑에 있는 것부터 계산해 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x3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4분의 4 이렇게 되는 거고 마이너스 1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고 자, x2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x3를 계산하는 걸 가지고 대입을 시켜줘서 문제를 풀어줄 겁니다.
자, 그럼 x2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식에서 정리해주면은 1 오브 마이너스 2가 되고 1 마이너스 2 x3가 되는 겁니다. 그때 x3에다가 뭘 대입해줘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해준다. 그랬을 때 계산해보면은 결국에 마이너스 3 오브 2가 되는 거죠. 자, x1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맨 처음에 있는 식을 x1으로 식을 바꿔서 계산했을 때, 자, 1분의 1 오브 1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x2 플러스 2x2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마이너스 1, 여기에는 마이너스 2분의 3을 넣었을 때 2분의 5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전진대입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진대입법은 거꾸로예요. 그래서 후진대입법은 밑에서 위로 올라갔는데 이거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보기가 편하겠죠. 자, x1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2분의 8이죠. 그래서 4가 되는 거고요. x2는 뭐예요? 다시 2분의 1에 6의 마이너스 x1은 1이 나오는 거고요. x3도 마찬가지로 1, 2를 대입한 것을 집어넣게 되면은 5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전진대입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뭔가 절차가 딱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절차를 토대로 이제 계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후진대입법, 전진대입법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우스 소거법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우스 소거법은 자, 어떤 거냐면은 선형 방정식에서 먼저 전진 소거를 해줍니다. 자, 전진 소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뭐 간단하게 말해서 가간법을 이용해서 0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대각성분 밑에 있는 부분들을 다 0으로 만들어준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로 트라이앵글은 전부 다 0이죠. 그렇죠? 그래서 가간법을 이용해서 계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퍼 트라이앵글에 있는 선분만 이제 남겨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남겨진 것을 뭐예요? 개수복태를 통해서 뭘로 대입해줘요? 후진 대입법으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전진 소거하는 방법만 우리가 알면은 후진 대입법은 자동으로 우리가 또 써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떤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 전진 소거에 의해서 행렬 A랑 B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이 바로 아래와 같은데, 자, 아래처럼 어떻게 되냐면은, 자, A의 IJ. 자, IJ는 임의의 번호입니다. IJ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K 플러스 1의 N까지. J도 K 플러스 1의 N까지.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고요. 자, K를 1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자, 왜냐하면은 처음에 있는 항은 계산을 안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대로 냅둘 건데, 두 번째 있는 항부터 계산을 해줄 건데, 두 번째 있는 항부터 계산을 할 때, 이제 K1. 첫 번째, 우리가, 요게 이제 계산 횟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계산 횟수가 첫 번째 계산을 할 때, 1을 집어넣으면 우리가 2를 계산하는 거죠. 두 번째 줄을 계산하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줄을 계산했을 때, 가장 최소값이 뭐냐면 둘둘이죠. 그렇죠? 그래서 둘둘이 되는 거고, 자, 둘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 자, 이거를 빼주는 거죠. 여기다가. 그렇죠? 여기다가 뭐를 빼주냐? 여기서 소거된 것만큼을 빼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가간법을 했었을 때, 자, 쉽게 말해서, 자, 여기서 x1을 없애고 싶어요. 여기로 볼게요. 이게 왼쪽으로 볼게요. 자, 여기서 이거를 없애고 싶어요. 그러면 이걸 없애려면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A21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자, 어떻게 해주냐면은, 자, A11에다가, 자, 곱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여기다가 A2라고 하는 것은 여기다가 A11을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A2, 죄송합니다. 실수. 지우개. 자, 펜으로 따졌을 때, 자, A21에다가 뭘 곱해줘야 되냐면은, A21을 나눠주고, A11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어떻게 돼요? 빼줘야 되겠죠. 그쵸? 이 계수에다가 다 빼주는 겁니다. 전부 다. 자, 그러면은 이 앞에 있는 요 계수에다가 빼주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거 없어지겠죠. 그쵸? 자, 그러면은 여기 이거를 없애려면은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A22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에 요걸 그대로 쓰는 거죠. A21에다가 A12죠. 그렇죠? 잠시만요. 자, A22에다가 뭘 곱해줘요? 여기다가 마찬가지로 A21으로 나눠주고요. A11을 곱해줘야 되겠죠. 그게 뭐랑 빼지는 거예요? 그게 A12랑 빼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가 이게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제가 지금 이거를 위에다가 써야 되는데 다시 쓸게요. 자, A12에다가 마이너스 A22는 뭐냐면은 아까 이거로 곱했었죠. A12에다가 A11을 곱해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식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에 있는 요계수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요계수는 어떻게 되냐? A1n에다가 마이너스에 A2n에 곱하기 A12에 A1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이거를 이 밑에서 m으로 이렇게 치환하는 거고 결국엔 규칙으로는 m으로 따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m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의 IN은 바로 요겁니다. 요 식이고 A의 EJ는 요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둘이기 때문에 요 부분이 이제 K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도 K죠. 달라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K에 이쪽에서도 K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꾸로 했네요. 제가 이거를 거꾸로 제가 했습니다. 거꾸로 식을 썼네요. 자, 이거를 여기서 빼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바꿔줄 때 A11에 A11으로 해가지고 A21으로 해서 빼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빼지는 거고, 이 뒤에 있는 요식은 어떻게 바뀌냐? A1n에서 A11에 A21 이렇게 바뀌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게 K죠. 여기 있는 게 K고 그리고 여기 있는 게 K가 된다. 그래서 결국에 식을 바꿔주면은 A에 KN이 되는 거고 이 밑에 있는 게 AKK 이렇게 되는 거고 A에 여기가 2의 K가 되죠. 2의 K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결국에는 식을 따져줬을 때 요 식이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A11의 밑에 있는 거는 계산하는 횟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계산하는 횟수를 얘기하는 거고 IJ, IJ, IK의 KJ 이런 식으로 나눠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B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B는 어떻게 되냐면 조금 단순해집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거 빼지는 건 그대로 똑같이 빼지는 거고 그 다음에 원래 있었던 식에서 빼지는 건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빼지면은 계산하는 횟수가 하나 더 증가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식을 우리가 만족을 해주면은 우리가 가우스 소거법으로 항을 만들어 줄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자, 후진 대입에 의해서 이제 행렬 X를 구하는 겁니다. 이게 X를 없앤다가 아니고 이게 X의 행렬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이때 어떻게 되냐? 그럼 XN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ANN의 N에다가 BNN의 N을 우리가 나눠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X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은 나머지 값들을 대입해주는 그런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J의 K 플러스 1에다가 N. 이런 식으로 스토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KK에다가 빼주고, 아까 나눠준 AKK의 K 부분을 나눠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식을 이용해서 매틀랩 코드를 만들면은 다음과 같이 코드를 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는 이제 제가 이제 임의로 좀 만들었고요. 자, 펑션에 x의 가우스 AB, 그러니까 A 행렬과 B 행렬을 넣었을 때 결국엔 뭐예요? 이게 인풋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아웃풋은 x 행렬, 아웃풋.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우리가 A 행렬의 크기, B 행렬의 크기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계산이 되려면은. 그래서 B 행렬의 크기가 랭스로 따질 때, 이게 이제, 이게 이제 N, 최종 범위 N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포문을 이용해서 K는 두 번째부터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K 플러스 1, 요것부터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M을 먼저 계산해주고, M이라고 하는 것은 요식을 넣은 겁니다. 요식. 그래서 지금 현재 K가 다 플러스로 증가가 돼서, 지금 매틀랩 코드에서는 제가 K를 다 빼놨어요. 마이너스 1로. 그래서 그렇게 다 마이너스를 빼놨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A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아까처럼의 원래의 A 행렬에다가 M 행렬, 우리가 M을 계산을 했었죠. 그 다음에 A의 그 계산 전 값에 K-1. 그래서 K-1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줘서 대입표를 해주면은 A1J에다가 K 플러스 이렇게 계산이 되겠고요. 그 다음 B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은 마찬가지로 B의 K-1. 여기서는 뭐냐면은 B 같은 경우에는 열의 개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1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계산을 해주면은 결국에는 B도 계산이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뭐냐면은 바로 전진소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코드에서는 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i랑 j를 각각 반복문으로 코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폼은 자체가 k에 대한 폼은, j에 대한 폼은, i에 대한 폼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주신 분도 있는데 물론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매틀랩 좀 사용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포문이 반복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는 계산 시간을 굉장히 쓸데없이 증가를 시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코드를 그냥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IJ 그냥 반복문을 좀 피해가지고 코드를 좀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땡땡으로 이렇게 작성을 하고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면은 포문을 하나만으로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전진소거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 다음은 후진소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후진소거를 이용해서 x의 n 매트릭스를 이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x의 n 매트릭스 계산하고 a의 nn, b의 n, 1 이렇게 계산을 해주고 그 다음에 k의 n-1에서 1까지 이렇게 역으로 이렇게 대입해 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했었을 때 x라고 하는 거, 이 x라고 하는 것은 b에다가 a의 x 아까 똑같이 다 대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 똑같이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주고요. a의 kk로 나눠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가우스 소거법을 한번 직접 만들어 본 거랑 그 다음에 현재 매틀랩에서 제공하고 있는 내장 함수를 한번 그대로 한번 사용해 볼 예정입니다. 자, 다음 함수를 이용해서 가우스 소거법을 한번 풀어봐라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가우스 소거법을 이제 손으로 푸는 거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그러면 먼저 개수 행렬과 우변 벡터를 합쳐서 확대 행렬을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식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식을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줄 거냐면은 자, 두 번째 식에서 첫 번째 식을 기준으로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랑 원리가 똑같은 거죠. 그래서 1에다가는 뭐예요? 이거를
1을 빼주고 2를 빼주려면은 식 3은 그냥 1을 빼주면 되고요. 식 2는 어떻게 해줘요? 2로 나눠주고 1식에다 2를 나눠주고 빼줘야 되죠. 이렇게요. 자, 그래서 소거를 하면은 x1에 있는 성분이 다 소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식 두 번째를 이용해서 마이너스 9를 없애줘야 되죠. 자, 그러면은 뭐예요? 2를 나눠주고 9를 곱해줘서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5가 되는 거죠. 그래서 3에다가 이게 다시 또 새로운 2식이 되고 새로운 식이 되기 때문에 2에다가 4.5를 곱해주고 그 다음에 3에 대해서 더해주면은 다음과 같이 마이너스 9, 18 이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후진 대입법을 해주면 뭐예요? 마이너스 9에서 18을 나눠주면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를 대입해줘서 넘겨주면은 1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서 1. 자, 플러스 이렇게 바뀌겠죠. 그 다음에 14에다가 더해주면은 30에 마이너스 2니까는 결국에는 5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좀 풀어줄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매틀랩으로 코드를 한번 작성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메인 함수랑 그냥 가우스 함수 아까 만들어 놓은 걸 그대로 쓸 거고요. 자, 메인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했을 때, 자, A 행렬과 B 행렬. 자, 이거를 쭉 써주고, 가우스 아까 만들어 놓은 매틀랩 함수에다가 A에 B를 넣어주면은 바로 X가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우스 행렬은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만들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책을 그냥 참고를 해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이게 이제 바로 보자마자는 좀 이게 확 와닿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는 이제 이거를 많이 봐와서 이제 그 뭐였죠? 코드에 많이 익숙한 사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냥 수식만 보고 바로 이렇게 작성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 코드가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리고 수식과 코드를 매칭시키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수업에서는 사실은 가우스 이런 함수들을 직접 만들게도 많이 시켜봤는데 최근 들어서는 좀 많이 좀 줄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수치 해석이라는 능력을 좀 실력을 좀 키우기 위해서는 이러한 함수들을 스스로 만들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함수가 딱 주어지면은 그 함수를 토대로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연립선형 방정식 가우스 소거법으로 그냥 매틀랩을 이용해서 풀어봐라. 그냥 원화 표시를 하면 사실은 코드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A 행렬, B 행렬 쭉 쓰고 X 행렬은 A의 백슬러시의 B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냥 바로 계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저도 추천은 이제 뭐 가우스 엘리미네이션 코드를 만들어서 해봐라 라고 추천은 하지는 않아요. 실제적인 데에서는 이제 저렇게 백슬러시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근데 연습 삼아서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지금 현재 저희 학교 기준으로 따지면 이제 2학년 학생들이 이것을 들을 텐데 2학년 학생들이 들을 때는 좀 연습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저 함수를 만드는 그런 훈련을 좀 갖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반복법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복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연립선형 방정식이 다음과 같이 좀 존재를 하고요. 자, 이 식을 좀 줄여서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이거를 이제 여기 첫 번째 줄을 I1, 두 번째 줄을 I2, 마지막 줄을 IN이라고 치면은 결국에는 I라고 하는 것은 1에서부터 N까지. 그러면 규칙이 어떻게 생기냐면은 요게 I죠. 이게 I입니다. 요게 I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을 다시 쓰면은
A11이 아니고 AI1의 X1, AI2의 X2, AIN의 XN. 이렇게 써줄 수가 있죠.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BIN.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고요. i는 1에서부터 n까지의 방정식이 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규칙을 또 찾아보면은, 자, 플러스는 시그마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첫 번째 양, 두 번째 양, n번째 양까지 다 모조리 더해준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j1에서부터 1까지, 그 다음에 ai의 j의 xj, 이 꼴이라고 하는 것은 bi랑 같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형 연립 방정식을 간단하게 표현하려면 이렇게 시그마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어떻게 계산을 하냐? 자코비법은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자, 행렬 A에서 대각선 원소들이 0이 아닌 경우만 가능합니다. 특수한 케이스만 가능을 해요. 그래서 대각행렬이 이제 0이 아닌 경우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 자, 여기에 대해서 그 수열의 합. 그래서 수열의 합 중에서 뭐를 뺄 거냐면은 i번째를 뺄 거예요. 그래서 aii야 xi 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i번째 전이랑 i번째 후인 i 플러스 1에서부터 a까지 그 다음에 bi 이렇게 써지게 되겠죠. 자,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뭐냐? 이겁니다. xi. 자, 그래서 xi를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주냐면은, 자, aii를 나눠주고요. 그 다음에 xi를 이렇게 따로 뽑으면 되겠죠. 나머지 시그마는 전부 다 우변으로 넘겨주고요. 마이너스 달아가지고. 자, 이렇게 우리가 써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식을 좀 간편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주면 되냐? 여기다가 그냥 뭘 더 더해줘요, 그냥? 여기다가, 이 안에다가 뭘 해주냐면, 빼기, A에, II에, AI.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쪽은? 자, 지우개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쪽은 임의로 A에, II에, JI. 라고 하면은, 여기에는 이제 뭐가 달리는 거냐면은, 여기 플러스 AII에 XI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는 시그마로 하나로 묶을 수가 있어요. 아래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1에서부터 그냥 n까지 이렇게 묶어주고, 자,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앞에 있는 개수랑 소거가 돼서 다음과 같이 요렇게 계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xi랑 xi, 자, 이게 같기는 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를 이용해서 어떻게 우리가 반복법을 계산해 줄 건지를 보면은, 자, 결국에는 요렇습니다. AI랑 그리고 나머지 성분들에 대해서 계산을 하면은 그 다음 AI, XI로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다. 이런 의미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거를 초기치의 어떤 추정치로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둘 다 같은 XI인데 이거는 초기치, 요거는 추정치. 그래서 초기 값을 우리가 x 벡터의 제로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두고 x1에서부터 xn까지 우리가 해가 있다라고 썼을 때,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주냐면은 xi와 xy 첫 번째, 그러니까 이터레이션, 그러니까 한번 계산이 처음 된 겁니다. 그래서 xi 제로에서 나머지 시그마를 쭉 더한 값은 결국 요 더한 전체 값은 첫 번째 우리가 계산이 돌아간 xi의 1이다. 자, 그러면은 이제 1이 됐으니까 다음 스텝은 뭐가 돼요? xi의 2, xi의 i,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똑같죠. 자, 그래서 요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해주는 겁니다. x1, x2, x3, x4. 자, 그랬을 때 k번째 반복을 하면은 결국에는 추정치가 어떻게 되냐면은 x의 k 벡터가 되는 건데, 이 x의 k 벡터가 점점 x에 가까워집니다. 자, 그러면은 왜 x가 가까워지냐? 이 과정을 배우는 거는
어디서 배우냐면은 이제 대학원 가서 나중에 수치 해석을 배울 때 요거를 배우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굳이 알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을 좀 못 드렸지만은 가우스 소거법의 결론이 이게 복잡하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복잡하게 나왔는데 이거는 사실 수학과는 옛날 수학과는 물리학과에서 다 증명을 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고대 이제 저기 뭐죠? 엔지니어들이 다 증명을 해 놨기 때문에 이 식을 그냥 갖다가 쓰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왜 수렴하는지 수학적으로 여러분들이 크게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코비 방법 보면 이미 알려진 방법이에요. 그래서 왜 수렴에 가까워지냐라고 하는 걸 굳이 궁금해하면 대학원에서 보시는 게 맞고요. 만약에 그냥 나는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그냥 모르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어차피 방법을 그냥 쓸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자, K-1번째에 우리가 예측값을 해당되는 뒤에 있는 값을 다 고려해서 더해줬을 때 그 다음 K번째의 xi 값으로 예측을 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식을 어떻게 해줄 거냐면은 행렬로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어차피 매트릭스로 계산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 자, A 행렬의 대각성분의 행렬은 P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P라고 하면은, 이 P라고 하는 게 A11, A22, ANN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거의 역함수를 일단 한번 구해보고요. 역함수는 대각행렬일 때는 각 대각성분의 역수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자, 그래서 대각행렬을 우리가 P라고 했었을 때 어떻게 반복이 되냐면은 자, x의 k 벡터라고 하는 것은 자, i 벡터 단위 벡터입니다. 자, 단위 벡터 마이너스의 p의 인버스 매트릭스의 a 행렬. 그리고 이 앞에는 x의 k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플러스 p의 인버스의 p. 그래서 이러한 식을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은 반복적으로 계산해주면 결국에는 xk가 x의 참값이랑 거의 유사해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복이기 때문에 이 계산은 어떻게 해줘요? 컴퓨터로 따지면은 포문으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k는 1에서부터 n까지 뭐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n은 지정해 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걸 이용해 가지고 또 자코비법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자코비법 함수를 만들어 봤을 때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구성의 예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아요. 자, 그래서 다시 또 우변 벡터의 개수가 중요하죠. 이 방정식의 개수. 라지 n의 mx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P의 역함수를 미리 계산해 놓을 겁니다. 왜냐면 계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자, 그래서 간단하게 먼저 계산해 놓으면은 A의 대각성분의 역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점 슬러시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요런 어떤 대각성분들을 다시 또 다이아고날 시키면 다이아고날이 이거 함수입니다. 이거 함수. 그래서 두 번 쓰면은 대각행렬, 첫 번째만 쓰면은 대각성분만 나열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각성분 나열해 줬고 다시 대각행렬 해야지 다시 다이아고날 함수를 써야지 그래야 이제 대각행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함수를 만들 건데, 자, 자코비법이 수렴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안 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어떻게 만들어줬냐? 이터레이션 매스. 그러니까 20번 이상이면은 그냥 계산을 종료시키게. 그래서 매틀랩 함수도 보면은 이터레이션이 너무 많이 되고 수렴이 안 되면은 그냥 강제 종료를 시켜버립니다. 이제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강제 종료하는 횟수를 20번으로 그렇게 해놓은 거고요. 캠 루프라고 하면은 이건 이따가 설명하고 이터레이션 이 횟수입니다. 이터레이션을 몇 번 했는지 이런 횟수를 세는 거.
자, 그래서 while 했었을 때 캠 루프. 자, 캠 루프가 1이다 라고. 자, while 구문에서 이 안이 참이면은 계속 반복적으로 계산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캠 루프 1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이제 들어가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while 구문 실행시키기 위한 그런 방법. 자, 그래서 이제 이터레이션 횟수가 이제 한 번이 증가된 거죠. 반복 횟수가 한 번 증가된 거고, 아까의 행렬을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x1은 x0의 마이너스 p의 이제 p의 인버스, 그 다음에 a의 x의 제로, 플러스의 p 인버스 스타 b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상대 오차를 먼저 계산하고요. 자, 상대 오차를 계산하는데, 자, x1이 이렇게 행렬이죠. 그래서 이거 자세히 값을 살펴보면은 x1, x2, x3 이런 식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각각에 대한 뭐예요? 성분에 대한 오차가 다 다르겠죠. 그래서 그 오차를 이제 일단은 ABS로 먼저 시켜주고, ABS는 절대값입니다. 자, 그래서 이 중에 오차 중에서 가장 큰 거, 이 오차 중에서 가장 큰 거를 가장 큰 거를 우리 한번 집어본다라고 보시면 상대 오차 중에 가장 큰 거. 자,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은 이제 x1을 계산했잖아요. 자, x0를 먼저 계산해주고 그 다음에 x1을 계산해주죠. 그 다음에 x1은 x2를 계산해줄 겁니다. 자, 그러려면은 다시 이 알고리즘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주냐면은 자, 위에 x2를 또 바꿔줄 수가 없으니까 x0를 x1이랑 크로스를 시켜줍니다. 바꿔주는 거. 그래서 x1이 이제 그 다음에 x2가 x0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계산했을 때 그 x0 안에 x1 안에 x2가 들어가져 있는 거고, x2를 다시 x0로 만들어서 넣어주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반복문에 일단 또 순서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설정한 상대 오차. 가장 내가 오차가 크다고 생각했었던 게 내가 설정했었던 오차 범위가 작으면 뭐예요? 수렴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캠 루프에 그때 제로라고 해서 튕겨져 나가게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코딩상의 에러가 뜰 수가 있어요. 수렴이 안 되는 경우. 자, 이터레이션 매스를 최대 반복 횟수 20번. 그 20번보다 이터레이션의 수가 높으면은 종료시키고 이제 수렴하지 않았다고 공고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자코비법의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을 반복하래요. 힌트는. 자, 그래서 상대 범위는 이제 1% 이내라고 하고, 자, 마이너스 8, 3, 1, 2,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 1, 1, 마이너스 3. 이게 매트릭스는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우변 매트릭스. 그 다음 P 인버스 매트릭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초기값을 000으로 드려요. 그래서 000으로 넣을 수가 있겠죠. 여기다가. 그래서 1의 반복을 먼저 해주고, 자, 1의 반복이 되면 어떻게 해주면 돼요? 똑같이 2의 반복. 그렇죠? 그래서 2의 반복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2의 반복하게 되면 값이 이렇게 됩니다. 1의 반복했었을 때 값은 이렇고요. 2의 반복했을 때 값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오차는 어떻게 되냐? 가장 큰 오차가 47.06이네요. 그래서 매우 크죠. 자, 그래서 반복 횟수를 계속 증가를 시켜보면은 어떻게 되냐? x1이 점점 수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x1 그리고 x2도 x3도. 그리고 그것은 뭐냐? 상대 오차 때문에 이렇게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상대 오차는 0.3, 0.6, 0.39. 그래서 상대 오차가 굉장히 작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반복법 코드 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메인 함수 그대로 써주고요. A 행렬, B 행렬, 그 다음에 2% 0.01 그리고 x0는 초기값을 먼저 넣으라고, 초기값이 000님을 넣고 계산을 해야 되니까 초기값 x0는 0. 그래서 A, B, 입실론 퍼센트 x0 다 넣고 자코비법은 아까 했던 대로 계산을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사실은 방법법 같은 경우에 지금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자코비법은 사실은 요새 쓰이지 않는 방법입니다. 자코비법도 되게 오래된 그런 방법이어서 요새는 이제 어떤 함수들을 쓰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매틀랩에서 지원하는 이 행렬을 선형 방정식을 푸는 반복법 함수들이 있습니다. 이 함수들의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뭐 한 10가지 뭐 됐었던 것 같은데 그 중에 제가 그냥 쓸만한 것들만 조금만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은 민레스 최소 잔여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니멀 레지듀얼 메소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최소 잔여법을 수학적으로 만약에 배우실 거면 이건 대학원에 가서 배우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쓰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 자, x라고 하는 것은 자, 민 레스 해주고 a 행렬, b 행렬 똑같이 써줍니다. 자, 톨은 어떻게 써주냐? 톨은 상대 오차. 그래서 상대 오차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세 개는 그냥 빈칸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빈칸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가로로 빈칸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x0 초기값 이렇게 써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CGS. CGS는 조금 그나마 좀 최근에 좀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컬레 기울기법, 컨주게이트 그레디언스 스퀘어드 메소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쓰는 방식은 사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냐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우리가 인풋과 아웃풋을 통해서 뭐를 얻어내고 어떤 거를 계산해 줘야 되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GMRES은 그렇죠. 그래서 일반화된 최소 잔차법. 그러니까 그냥 최소 잔차법보다 좀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러한 것도 GM 레지주 메소드도 굉장히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무슨 뭐 PCG, 그 다음 QM 방법, 그 다음에 BICG, 그 다음에 뭐 SIMMLQ, 뭐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방법들을 뭐 다 장단점을 한번 비교하면서 쓰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모르면은 방법법을 한 2가지 정도 씁니다. 2가지 정도. 그래서 손으로 내가 계산했었던 것도 물론 쓰는데 여기서 함수로 제공해 주는 것도 가끔 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 연립해를 이용해서 민레스나 CGS 그 다음에 GM레스로 우리 한번 계산해 봐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코드는 되게 간단해요. AB x0 그대로고요. x는 다음과 같이 써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결과예요. 이렇게 결과, 이렇게 결과, 이렇게 결과. 자, 그래서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뭐 직접법 함수도 한번 만들어 봤고요. 반복법도 직접 함수를 만들어서 자코비법을 진짜 한 손으로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민레스라든지 CGS, GM, 레스 이런 등등을 우리가 또 살펴보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긴 시간까지 수고하셨고, 예,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